네,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수상한 종목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의 주가 전망을 맞춰볼 텐데 지난주에 네. 저희가 화요일 다음 수요일에 시장이 갑자기 급락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김영민 매니저님 그 전날 외치고 가셨는데 성적이 어떨까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열어보도록 하죠. 네. 10개 종목 중에서 업앤다운 적중률 그래도 네. 7개 맞춰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네. 아마 마감은 이제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장중 상승했던 경우가 네. 있어서 70%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좀 후하게 점수를 주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100점 한번 맞아보죠.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가지 종목 후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2차 전지, 해운 이렇게. 그래도 요즘은 좀 테마들이 중구난방보다는 좀 압축되고 추격이 되는 느낌이죠. 네. 맞아. 연초보다는 확실히 이제 좀 추격되고, 역시 우리 정연 아나운서께서 이게 정연 돌파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흰머리가 나고 있어요. 시장 보는 눈이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테마가 너무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주도 섹터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큰 틀이 좀 만들어지고 오늘도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틀이 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곧 주도주 장세가 이제 올 타이밍이 이제 좀 임박했다. 저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릴레이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약화됐던 부분들이 가격 반응을 충분히 좀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의 핵심적인 좀 트렌드들이 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주도 종목들, 주도 섹터 종목들의 이제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10개 종목 어떤 건지 바로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오늘 1위는 HLB가 올라와 있고요. 8위에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기업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부부 반도체, 에코프로버티, 제주반도체 등이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1위에 올라 있는 HLB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가만치료제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 허가에 한 발 다가갔다라는 호재가 오늘 나왔는데 네. 어떤 뉴스죠? 리보세라닙이 이제 표적항암제예요. 이게 개발한 지 꽤 오래됐고 사실 이제 HLB라는 기업이 이 리보세라닙 후보 물질을 이제 인수하고 나서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변모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간암 전에 이제 폐암과 관련된 이제 적응증으로 신약 개발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죠. 이제 적응증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간암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간암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이제 좀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캄렐리주맙이라고 하는 이 항서제약이 개발한 이제 면역 치료제인데 왜 여러분들이 유한양행 이제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유한양행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표적항암제와 사실상 그 표적항암제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치료제를 병용 투여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마리포사 1, 2 임상을 진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똑같은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암이 아니라 이제 간암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표적항암제와 면역치료제 투여를 해가지고 지금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이 캄렐리주맙도 미국 FDA의 사전 심사를 이제 통과를 했다. 요 소식이 나오면 사전 심사라는 얘기는 사실 이제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의 이제 생산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까다롭게 미국 FDA 이제 규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 병용 투여하는 것도 FDA 이제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HLB가 장중에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정고점을 한번 뛰어넘었었고 자회사 이제 HLB 바이오스텝도 같이 동반해서 20% 가까운 급등세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보세라닙과 관련한 뉴스는 정말 예전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큰 산을 막 앞두고 있다. 3월에 파이널 리뷰만 넘기면 네. 넘어야 될 큰 산은 다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럼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표적항암제 가지고 최종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바이오테크가 있느냐? 네.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했거든요. 마지막에 무산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막판에 이제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기류들을 이제 좀 엿볼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미국 FDA하고 이렇게 임상 3상 최종 단계까지 이제 임박을 하면
사전 이제 미팅을 막 해가지고 야 너네 이거 좀 수정해봐, 저거 좀 수정해봐 이런 수정 요구 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요번에는 이 HLB 쪽으로 그런 이제 수정 사항에 대한 이제 의견 개진이 미국 FDA 측에서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수정할 것도 없고 결과만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3월 달에 이제 파이널 리뷰에서 최종적으로 임상 성공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리면 신약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여러 실패 사례들이 분명히 좀 있고 특히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거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 막판에 최종 결과에서 반려가 되면서 엎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메지온은 또 후기 임상 다시 한번 지금 3상을 이제 세 번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LB도 특히 이런 글로벌 이제 신약 개발, 특히 폐암 표적 치료제, 뭐 간암 표적 치료제 이런 표적 치료제와 관련된 신약 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이제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그래서 오늘 기사 나온 걸 보면 그냥 거의 성공했다는 식으로 네. 기사가 나오면서 HLB 주가가 좀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약간 좀 이게 확대 해석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관문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이다라고 말하기도 참 힘들다. 네. 그럼 HLB 내일장은 일단 주가 상승. 저는 일단 뭐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종적으로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한 2조 원 가까이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네. 우리가 이제 대장암 그리고 이제 폐암, 간암 같은 경우에 발병률이 상당히 높고 환자 숫자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 규모가 이제 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간 2조 원 정도의 매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한양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약 기업이잖아요. 유한양행의 1년 매출이 2조예요. 근데 리보세라는 이거 하나로 지금 매출 2조 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야말로 글로벌 이제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야, 삼상 막바지에 있는 기업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HLB도 약간 그런 디스카운트를 분명히 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HLB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시총이 가장 높아요. 네. 원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셀트리온과 합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시총이 높고 그리고 코스피 변경 상장, 이전 상장을 지금 HLB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전 상장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또 HLB의 위상이 좀 달라질 뿐더러 특히나 또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자본 조달과 관련된 이제 이슈,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몇 가지 이제 모멘텀을 좀 보면 오늘은 가다가 이제 꼬리가 좀 길게 맞아요. 달렸거든요. 이제 내일 추가적인 좀 시세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은 자회사인 HLB 이제 바이오스텝을 또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다가 이 종목은 또 700만 주 정도 또 이제 전환 청구권이 행사돼 가지고 이제 사실 전환 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는 물량이 좀 대규모로 또 출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HLB를 업 의견으로 내일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B 업 의견 오늘 7% 상승했는데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더불어서 사실 제약 바이오주들이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자마자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맞아요. 시장에서 그래도 2024년 기대주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빨리 네. 사그라든 이 상황. 네. 다시 또 돌아올까요? 네, 그 그들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사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이게 이제 세론 뉴스 이벤트가 끝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조용히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네.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약화된 거. 저는 그게 좀 결정적이었다고 보거든요. 작년 연말에 사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기대감보다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가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 전체 이제 업황의 투자 심리에서 가장 좀 결정적인 이제 변수다라고 봤을 때 사실은 조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많이 약화돼 버린 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분명히 큰 시세를 낼 거다라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어요.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진행된 과정에서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알짜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를 충분히 좀 고려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특히 3월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좀 주춤하고 네. 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안에서 옥석을 잘 미리 가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HLB는 업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대해주는
어보브 반도체 이야기 네. 해볼게요. 오늘 좀 반도체주들이 많이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보이던데 그렇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보브 반도체는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어제부터 뭐 어보브 반도체가 네. 이제 또 AI 반도체의 주인공이 되고 있죠. 이름처럼 반도체를 뛰어넘는 엄청난 지금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게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급등이 시작된 거예요. 갤럭시 이제 S24가 이제 공개되고 나서 반응이 생각보다 좀 괜찮았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거기에 이제 또 우쭐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AI 이 온디바이스 AI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전략을 이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모든 삼성이 만들어내는 가전 제품을 다 온디바이스 AI로 이제 깔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가전 제품이 다 온디바이스화 된다라고 봤을 때 어보브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제조하는 이제 가전 제품에 주로 MCU 칩을 납품하잖아요. 그 MCU 칩에 대한 대량 이제 공급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어저께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은 이게 또 온 디바이스 AI를 또 뛰어넘어서 온 센서 AI까지 같이 또 연결이 좀 되면서 MCU 칩은 어쨌든 이쪽 저쪽 다 엮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보브 반도체가 오늘도 다른 종목들이 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제조 반도체라든지 오늘 다른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한 5천억 넘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제조 반도체가 시총 1조를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보브 반도체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제조 반도체를 이제 쫓아가기 위한 강한 시세가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 오늘 온 센서 AI로 엮였는데 네. 온 디바이스 AI에 지금 공부를 하던 분들이 갑자기 또 온 센서 AI는 뭐야 그렇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제 큰 차이가 없고요. 네. 이게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온 센서 AI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이제 가전제품이 다 이제 IoT, 사물 인터넷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 집에 들어가서 집이 꽁꽁 얼어 있으면 너무 춥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미리 히터 켜야죠.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미리 보일러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직접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고 온 센서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이미지 센서부터 해가지고 각종 이제 칩들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슈들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가전제품의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MCU 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어보브 반도체 쪽으로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AI 반도체 이슈를 이제 보실 때 자꾸 이거를 섹터를 저희가 이제 나누는 거는 네.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종목을 좀 쉽게 카테고라이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전체 이 AI 반도체 생성형 AI라는 게 생기고 그 생성형 AI가 대규모 서버에서 운용되던 게 이제는 하나의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노트북 이런 디바이스 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전제품까지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구분지어서 종목들을 사실 수혜주가 이거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거 하나의 전체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한 이제 조각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CXL 얘기도 나오고 온 디바이스 AI, 온 센서 AI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항상 신선한 거, 새로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AI 이슈로 부각이 안 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어보브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주가 이제 급등을 하는 거고 오늘도 막 장중에 이미지스 같은 이런 기업들 맞아요. 온 센서 AI 수혜주다 이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이슈에서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조 반도체라든지 이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웬만큼 상당히 강한 시세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새롭게 이런 AI 반도체 생태계에 편승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잘 찾아내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또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보브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온 센서 AI 효과로 인해 오늘 좀 크게 올랐습니다. 제조 반도체랑은 완전 다른 모습인데요. 그렇죠. 내일장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저는 일단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제조 반도체도 그렇고 어보브 반도체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또 오버슈팅이 나온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지수가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단기적인 어떤 상황, 이 상황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AI 관련된 이슈에 더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보브 반도체가 오늘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거의 20% 이상의 상승폭을 유지했다라는 것만 보면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장중에 한 번 더 강한 시세가 한번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 2만 3, 4천 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좀 슈팅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과열권에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내일은 일단 업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23,000원까지의 목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제주반도체는 따로 저희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네. 시총 1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몇몇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시총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제주반도체는 들고 가기보다는 매도할 타이밍이 온 거 아니냐라는 의견 많았거든요. 네. 동의하세요? 제주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차익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LPDDR 이슈가 어쨌든 이 AI 반도체 이슈에서 정말 좀 중요한 이슈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분명히 이제 또 내용이 없는 기업이 절대 아니에요. 올해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질 거고 영업이익이 한 3,4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아주 버블이 많이 끼었다 또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새로운 이제 산업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그 와중에서 이제 LPDDR과 관련된 이런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나면 분명히 누군가는 또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이러다가 한번 딱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숨죽였던 매물들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매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뭐 일단 저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의 타이밍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저점에 사서 아직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긴 한데요. 네. 제주 반도체까지 코멘트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죠. 이번에는 에코프로머티인데 네. 저는 요즘 반도체가 어렵다는 게 2차 네. 전지 때문에 더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2차 전지 주들은 상승할 때 다 같이 가고 그렇죠. 하락할 때 좀 다 같이 밀리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급락하는 와중에 누구는 상한가 가고 약간 너무 제멋대로여서 2차 네. 전지랑 더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각 섹터 안에서도 실질적인 수혜주와 아닌 종목들이 극명하게 좀 시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 그건 이제 어찌 보면 산업의 판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2차 전지 쪽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한 큰 그림, 물론 이제 양극재 기업들은 완전히 이제 좀 포지셔닝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나도 2차 전지 해야지, 나도 2차 전지 해야지 하면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종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 섹터 전체적으로 우우 급등했다가 조정받으면 이제 섹터 전체적으로 우우 빠지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 최근에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 수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은 조금 독자적으로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분출이 좀 됐었는데 역시나 에코프로 머티도 두산 로보틱스나 뭐 이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출해가 사실은 어제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강한 좀 음봉을 맞으면서 매물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은 이제 새내기 주. 그래서 네. 온갖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 그렇죠.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올랐던 네. 거잖아요. 이번에 다가올 2월 MSCI 지수 편입에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불확실한 겁니까? 그 이제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 뭐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만 네. 시가총액이 지금 10몇 조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작년 연말부터 이제 이어졌던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뭔가 이제 러브콜,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가 거의 이제 동행하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MSCI 뭐 지수를 포함해서 각종 이제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이제 좀 나온 얘기들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유동 비율 문제 때문에 네. 요것 때문에 이제 MSCI 이제 2월 달에 이제 분기 리뷰가 이제 되잖아요. 그때 이제 편입이 좀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문제제기가 좀 되면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MSCI 이제 2월 이제 분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번 달 이제 18일부터 31일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한 10거래일, 영업일 기준으로 10거래일 동안에 무작위로 그냥 임의적으로 아무 날이나 하나 딱 찍어가지고 네. 유동 비율이라든지 시총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이제 편입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 종목들이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재무 구조가 매우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성장 섹터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제 유동 비율이라는 게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준치에 좀 미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긴. 이걸 사실 하루아침에 이걸 유동 비율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되면서 편입에 이제 불발될 수 있는 가능성, 요게 자체적으로는 어찌 보면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 종목들의 주가 상승에 가장 좀 강력한 원동력이었던 이제 모멘텀이 불확실성이 좀 휩싸여서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휩싸이니까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불안한 마음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매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11% 넘는 급락으로 장을 마쳤거든요. 내일장도 추가 하락을 염두해야 되는 건지 보유자분들은 네. 아직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기도 매수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거든요. 네.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내일장은 일단 또 다운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어제부터 시작된 조정이 오늘 제법 좀 강한 조정으로 떨어졌고 내일도 좀 추가적으로 이 여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보유자분들도 최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물려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상장되자마자 사가지고 막 200%, 300%씩 지금 수익이 나 계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보유자분들도 이제 각계 전투로 대응하는 전략 시나리오가 이제 상당히 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는데 그냥 어쨌든 동일한 가격에 매수하셨다라고 전제를 하고 네. 시장 대응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뭐 본업에 대한 이제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 지수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결국 2월 달 되면 이미 판가름이 나버리잖아요.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편입 여부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이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에코프로 뭐 T나 두산 로보틱스 요걸 가지고 또 고집을 좀 부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수익이 나 계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이제 차익 실현 타이밍을 좀 조율을 좀 해보시고 네.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적정한 이제 손절가를 설정을 해놓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장도 불확실성에 추가 하락 가능하니까 다운 의견 드리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 말고도 좋은 종목이 또 많으니 오를 네.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시죠. 네. 9위에 올라와 있는 HMM인데요. 오늘 5.6% 상승 마감했어요. 참 최근에 그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게 해운, 물류주거든요. 그렇죠. HMM 오늘 오른 이유도 그것 때문인가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일조를 했다라고 보는데 네. 일단은 좀 이제 M&A 이슈가 이제 불거지고 나서 한 달 이상 주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전체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가 반등이 들어오고 또 많이 빠졌던 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고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들 그동안에 좀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HMM도 어찌 보면 좀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큰 의미 부여를 한다라기보다는 결국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다라고 보면 대한해운이라든지 흥황해운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강하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 종목들은 오늘 또 별로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HMM은 물론 최근에 이제 해운 이제 해상 운임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이제 급등할 정도로 홍해 리스크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운임 가격이 이제 상승했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오늘 이제 상승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대 낙폭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HMM도 반등이 이루어진 것 같다. 네. 그럼 앞으로 HMM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워낙 변수니까 그렇죠.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동사의 모멘텀만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뭐 인수합병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네. 아직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전 그렇죠. 세계 물동량도 좀 미적지근하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투자 가치는 좀 낮은 편인가요? 굉장히 근본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하림이 뭐 아주 비싼 가격에 인수를 했다라고 보진 않고 다만 이게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이제 펜오션을 포함해가지고 시너지를 이제 얼마나 좀 잘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제 할인그룹의 이제 숙제라고 볼 수 있고 말씀해줬던 것처럼 올해 경기 사이클이 아직도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확실히 물동량이 이게 뭐 운임이 단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만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보고 원래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막 활발하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운임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사이클인데 지금 해운주들을 바라볼 때 이제 그런 사이클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본업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하림이 또 이제 HMM을 공격적으로 이제 인수를 했는데 네. 승자의 저주에 빠질 거라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죠. 지금 당장 또 인수가 완료된 것도 아니에요. HMM 이제 노조는 계속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산업은행을 포함한 이제 그 1대 주주, 2대 주주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을 영구채를 사실 주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논란이 이제 상당히 좀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HMM을 인수하는 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걸 3년만 좀 유예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유예해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분율이 이제 기존에 인수를 하게 되면 59%인데 영구채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버리면 지분 구조가 30% 후반대로 이제 희석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배당금이 줄어들어요. 네. 배당금이 줄어들면 결국 인수 자금을 이제 충당하는 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수와 관련된 이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도 해운주가 썩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HMM은 다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현재 구간에서는 내일장 다운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체 10가지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 이번에도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LB 업어 반도체, 삼성전자, HLB 바이오스텝, 포스코 DX업이고요. 여기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사이좋게 5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이제 전망을 했는데 오늘 베스트 종목은 좀 되게 고민돼요. 사실 제가 아주 선호하는 이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네. 어버 반도체도 이제 주가는 조금 높기 때문에 베스트 종목으로 이제 꼽아드리기 좀 애매해서 오늘은 그냥 HLB를 베스트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부진했고 네. 어쨌든 오늘 HLB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면서 분위기를 좀 한번 살려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생겼다. 시가총액이 어쨌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렘리주막과 이런 병용 투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분명히 미국 FDA에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라는 건 확실해 보여요. 만약에 시나리오지만 3월 달에 최종적으로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비 미국 FDA 3상 승인을 받게 된다면 무려 16년 만에 신약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엄청난 이제 자본 투자와 함께 글로벌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가능성, 간암 1차 치료제 진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총에서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베스트 종목으로 HLB를 좀 꼽아드리도록 하고요. 네. 매수 가격은 내일 이제 시초가 그냥 뭐 아침에 형성되는 이제 시초가 정도 매수 가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뭐 한 6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참고하시면서 가격 전략 대응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6만 원, 순저가 4만 3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 100%를 위해서 이렇게 딱 5대5로 업앤다운을 주셨네요. MBN고대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